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국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계신 그런 기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카카오예요. 카카오 주가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거의 뭐 4만 원, 3만 원까지 3만 원대까지 내려갔었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해서 이제 한 5만 원 정도, 5만 원대로 올라왔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를 매도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의견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라면 카카오에 투자를 조금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자, 화면으로 오시면요, 먼저 주가부터 한번 보실까요? 카카오가 2020년도 코로나 국면 때 엄청 높게 올라갔었죠. 최고가는 17만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정말 땅 깊은 줄 모르고 낭떠러지 깊은 줄 모르고 떨어졌는데 4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확실하게 해줘서 5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카카오에 대한 가치 평가를 드릴 수는 없어요. 가치 평가를 드리게 되면은 뭐 매수 매도 추천이 간접적으로나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뭐 싸다 비싸에 대한 판단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적어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기업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을 좀 넌지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사업 보고서 들어가셔서 사업의 내용 쪽에 보시면은 이제 구분인데요. 카카오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자회사 있는 애들까지 합한 건데, 첫 번째 플랫폼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두 번째가 콘텐츠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금융 쪽 부분 있죠. 금융사업, 금융 플랫폼 쪽에서 카카오페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한번 볼까요? 플랫폼 부분에서는 뭐 카카오톡, 거기 들어가 있는 선물하기. 포털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원래 검색 플랫폼 다음이 인수했으니까 다음 들어가 있고요. 기타라면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카카오페이 자체가 금융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냥 간편 결제 서비스라 그래요. 페이 자체는. 그 다음에 콘텐츠 부문으로 들어오면 카카오 게임즈 있을 거고요. 멜론이 카카오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퀵커마, 뭐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런 이제 콘텐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들어가 있고요. 영상 제작하는 기업들 자회사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으로 카카오증권, 손해보험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의 역사를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카오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확장을 해왔어요. 근데 그 확장의 방향성이 과연 어땠느냐 라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전 딱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카카오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사업 진출했었던 게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러면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했죠. 그리고 미디어 사업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보시면 이게 하나같이 돈이 많이 드는 산업들이에요. 얘네가 하려고 하는 콘텐츠들이. 그리고 시장에서 자리 잡기까지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이미 시장에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네들은 카카오톡 자체가 파워풀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카카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에 확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쪽에서 보고 계시는 증권이나 손해보험, 이쪽 있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시장에서 자리 잡기까지. 왜 그러냐면 플랫폼은요, 성공하면 대박인 만큼 성공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간에 뭐 인터넷 은행들이 나와가지고 뭐 시중의 기존 레거시 은행들을 다 뭐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지만, 시중 은행들이 좀 커야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활발해지긴 했습니다만서도 기존 시중 은행들의 그런 레거시 헤게모니 파워를 완전히 뒤집어 엎기까지는 너무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불가능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얘네가 금융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산업들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인데 돈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에서 시간이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자기네 회사가 원래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산업과의 시너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뭔가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근데 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카카오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이 플랫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그렇게 탁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카카오톡하고 선물하기,
그리고 카카오티, 카카오페이까지는 완전 카카오톡에 붙어있는 서비스들이다 보니까 제가 시너지가 높은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카카오 게임, 멜론이라고 하는 음악 플랫폼, 여기 뭐 카카오 웹툰 페이지, 물론 제가 안 써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카카오페이하고 증권 이게 카카오톡에서 연동이 뭐 얼마나 잘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기 또 자체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따로 필요한 거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폭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랫폼의 장점을 완전히 살리기까지는 조금 2% 혹은 2%보다도 조금 더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나마 저는 제 판단을 드리고요. 그와 반대로 제가 항상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은 절대 뭐 매수매도 추천을 드리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항상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투자하기에는 마음 편한 회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도 딱 이 그림 하나로 카카오랑 비교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보시면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사업 부문으로 되어 있어요. 서치 플랫폼이 이게 이제 원래 네이버, 그죠? 광고 수익 받는 거. 커머스가 네이버 쇼핑. 그리고 핀테크가 네이버 파이낸셜, 여기 이제 네이버 페이하고 이쪽이고요. 컨텐츠가 이제 뭐 네이버 웹툰, 뭐 라인 아마 이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이버가 또 자체적인 클라우드 사업도 하죠.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아주 풍부한 그런 신사업 진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은 서치 플랫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네이버에서 그냥 도메인 하나만 열어서 네이버 쇼핑을 열었고요. 실제로 뭐 쿠팡한테 밀리고 있긴 하지만 쿠팡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른 별도의 하나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그러니까 핀테크 쪽 있죠. 그런 간편 결제나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네이버가 단순히 서치만을 하는 플랫폼은 이제 아니잖아요.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을 수행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제 모델들이 붙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간편 결제나 페이, 파이낸셜 이런 게 붙으면 얼마나 시너지가 좋겠어요.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물론 짬이 오래돼서 가능한 거기도 하지만 네이버 웹툰이 그동안에 굉장히 큰 성과를 보였고 이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자연스럽게 네이버, 라인 그리고 웹툰 이런 것들이 묶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서치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서버들을 구축을 해놨고요. 거기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상의 데이터 공간을 고객들한테 B2B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B2C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추가 투자가 엄청 많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투자는 집행이 되겠지만.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잘 찾았던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카카오로 돌아오면요,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약간은 무리해서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마진이 잘 안 납니다. 보세요. 플랫폼이요, 마진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시면 6, 11, 9.7, 8.2, 5.5%밖에 안 납니다. IT 플랫폼들은요, 성공하려면요,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 정도는 찍어줘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의 마진율이 엄청 높은 건 또 아니지만 카카오는 현저하게 부족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ROE도 이 주주가치의 성장률도 21년도, 22년도는 조금 높았는지는 몰라도 계속 가서 5년 이상의 평균을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아직까지 투자를 많이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매출이라도 늘어나면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잖아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 이 기업들은 이익이 아직까지 충분히 나지 않아도 매출의 성장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진이 안 나도 된다. 매출이 성장하는 한. 그거 충분히 익스큐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출도 한번 가져가 봤어요. 매출이 2018년도에 2조 4천억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7조예요. 그 뒤로 이제 컨센서스까지 따라가 보면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 시장에 그래도 7년, 8년 이렇게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는요, 카카오가 예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비싸다고 평가를 막 하면서 욕을 먹었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 성장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성장률이 그 정도로 많이 나지 않는다면 마진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마진이 낮고 ROE가 떨어지니까 사실상 재무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카카오의 주가가 그렇게 매력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못 찾았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무리한 사업 확장의 그런 결과와 대가가 좀 안 좋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기는 합니다만 3분기 기준으로 카카오의 무형자산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무형자산 내역 보시면요, 무형자산 중에 이 굉장히 큰 부분이
영업권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보시면. 그래서 취득 원가가 9조 9천억 원이니까 얼추 10조 정도 됩니다. 물론 10조 전체가 영업권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영업권이에요. 자, 영업권은 뭐냐면 기업이 인수합병하고 그러니까 M&A를 하면서 사업 확장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표면적으로는 뭐 한 1,000억짜리 기업인데 그 기업의 성장 가치를 내가 인정을 해서 한 1,700억을 주고 사왔답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그 차이 있죠. 인수한 기업의 장부상 가치가 1,000억인데 1,700억 주고 사왔으니까 그 차익인 700억은 내가 약간 권리금으로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 권리금을 영업권이라는 걸로 700억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영업권을 보시면 기업이 인수합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영업권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업권으로 영업권이라고 칩시다. 저희 오늘 강의에서는 그게 10조가 잡혀 있는데 거기서 손상차손 누계액이 1조 9천억 거의 2조랍니다. 20%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권리금을 준 거에 20%가 깎여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깎여나가는 게 뭐냐면 내가 권리금을 주고 큰 마음을 먹고 큰 꿈에 부풀어서 인수를 했어요. 근데 막상 인수하고 났더니 얘가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 기업의 가치가 쪼그라들면 그만큼 내 영업권을 손상당했다고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회계적으로는. 그게 지금 2조 가까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우리가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냥 퉁쳐서 계산했을 때 카카오가 그동안 진행했었던 M&A의 20% 정도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실패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서 제가 이제 그냥 사업 시너지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단순히 뇌피셜에만 그치지 않는 이유가 그게 정말 좋은 사업 확장이었다. 그리고 유의미한 사업 확장이었다라 그러면 무형자산이 이토록 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그동안의 사업 확장들이 약간은 무리하게 했었다는 것을 이미 지금 재무제표도 검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너무 카카오 주주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지는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 전달드리면서도 시장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쓴소리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좀 네이버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신사업한 그 사업 부문들이 하필이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그 기업의 미래를 기다려주자니 마진율도 떨어지고 ROE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매출의 성장률도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한 스텝 더 들어가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검증까지 좀 해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